저한테 이 복제라는 주제를 딱 던져주시길래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못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뭘 복제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네, 누르면 되죠. 네.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을 해야지 말아야지 어떤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PM을 만나서 PM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여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PM을 통해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뭔가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무작정 전하기 시작했던 터라서 정말 저는 복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학원에서 그냥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됐어요. 면역 질환을 두 가지를 앓게 되거든요.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다음에 또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질환을 앓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이게 다발성이다 보니까 온 뼈 마디마디가 정말 이 터질 때까지 부어야지 이게 가라앉는 그런 고통을 제가 매번 느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인생에 사실은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었고, 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제가 이제 다시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일이 제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보험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아프다 보니까 뭔가 보험에 좀 이렇게 들어오는 보험들이 있었고 그걸로 혜택을 좀 받고 싶었는데 뭔가 보험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전혀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보험 증권을 들고 제 발로 제가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밖에서 바라보던 보험하고 정말 진짜로 정말 보험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9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9년 동안 보험을 하면서 저는 너무 어깨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던 게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험으로 이렇게 니즈를 그런 그 힘든 부분들을 해치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이걸 보험 설계를 잘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제가 그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혹여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아플 때 혜택을 못 보면 어떡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보험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면 영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고 만나게 된 게, 네트워크였습니다. 저한테도 화장품이라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저한테도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를 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일도 저한테 정말 저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었어요. 가까운 지인이었고 그분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단정했고 그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도 잘 키웠고 살림도 너무 잘했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5년 동안 해서 결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화장품 회사에서 최고 직급까지 갔었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제 앞에 왔었고 그래서 어쩌면 네트워크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분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저 사람이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그분을 보고 1350을 투자를 하면 매니저 이렇게 직급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권을 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350만 원을 쉽게 투자를 하고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이게 1350만 원을 지급을 하니까
화장품이 8박스가 오더라고요. 이게 3년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년이면은 이게 계속해서 계속 이게 매달 매달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3년 후에 재구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페이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페이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 혼자서 저는 샵까지 차리고 했던 터라 그 샵에 혼자 앉아서 1년을 견뎠습니다. 1년을 견디면서 1년 정도는 해봐야지 그래도 뭔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눈물로 그 세월을 견뎠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안 되겠다.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 14명이 1350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화장품이 제 샵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일일이 전화를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샵을 문 닫게 됐으니 제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다 그냥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스폰서이신 이 김금선 사장님께서 사실은 똑같이 1350을 투자하고 몇몇 분들한테 전하기는 했어요. 전했는데 이분들이 거절을 하니까 그거에 상처가 돼서 저하고도 연락을 끊고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문자를 보냈죠. 너무 미안한데 내가 샵을 정리하게 됐어. 남아있는 화장품을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지고 집에 오래요. 그래서 제가 배다에게 얼굴도 볼 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빨간 주스 한 잔을 저한테 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시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 있잖아요. 근데 목 주변이 빨개지면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열이 오르는 열감 같은 것도 느끼면서 이러고 있는데 김금선 사장님이 막 그날 뭐 혈관을 그리면서 저한테 엄청 열심히 이 제품에 대한 이 PM에 대한 설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망해서 사실 샵을 문 닫고 온 사람인데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저한테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1350도 투자를 해주는데 130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집에 한번 와 하고 툭 던져주고 카드를 던져줬는데 그날 저기 김금선 스폰서님이 저한테 보낸 거든, 제품이 1수이나. 16세트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가 그렇게 되고 남편이 매니저가 배가 되고 먹어서 지하철 타고 그래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었더니 정말로 피곤하지 않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집에 오면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아픈 거 너무 징글징글 하잖아. 우리 좀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먹고 좋아졌대.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제가 보시면은 2022년 11월 24일에 제가 PM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달 첫 달에 제가 13명이 가입이 됐더라고요. 13명이 말일까지가 13명이 가입이 됐었고 그래서 제 밑으로 7명을 빠르게 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남편 밑으로 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루 지나면 전화를 해서 입술이 부르켜서 안 낫고 너무 아프다. 입안이 다 헐었다. 뭐 눈 주변에 버짐이 펴서 안 없어진다. 목에 목 같은데 이런데 뭐죠? 그 아이들 아토피 같은 거 이런 게 생겨서 없어지지 않는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전화를 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제품만 먹고 좋아서 전달을 했고 호전 반응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같은 제품을 먹고 똑같은 곳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부작용인데 각각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호전 반응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전 반응인데 그럼 다 우리 집에 모여. 이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목요일까지 제가 11시에 저희 집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게 했어요. 너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지고 뭐 이걸 먹었더니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본인들이 하면서 또 좋아진 얘기도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주변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제가 IMM 핀업을 했고, VP가 되고, 또 그 다음에 2024년 1월에는 제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PM카를 뽑았고, 5월 달에, 2024년 5월에 EVP 핀업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쨌든 저의 그런 개인 그런 능력으로 어쨌든 EVP까지 핀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쭉쭉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이게 이분들, 사람들은 많은데 사업자들이 1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분들을 담을 그릇이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집에 모아놓고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밥 해먹고 보내고 이런 일상을 보냈는데 이미 그때 김지훈 그룹장님은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고 계셨고 근데 그 시스템을 보면서 사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종철 원장님께 배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 복제를 한다고 이 마이크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부터 제슈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뭔가 배우고 싶고 제품에 대해서 좀 뭔가 특별한 걸 배우고 싶고 회사에 대해서도 좀 특별하게 배우고 싶고 이런데 똑같은 거를 반복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왜 저런 걸 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참여를 하지 않고 1년 한 반 정도를 그렇게 저희 팀하고 밖에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을 닮지 못하고 그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오토십이 계속해서 증가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오토십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이 PM이라는 게 도대체 네트워크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길래 내가 뭘 해야지 도대체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5월이 되면은 EVP 직급에서 지금 머문 지 거의 2년이 되거든요. 정말 많은 딜레마에 빠졌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1년 동안 지훈그룹장님이 하시는 시스템 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31일 동안 하는 강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지와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하고 많이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정말 PM을 선택한 이유가 다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PM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공이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는 분명히 노하우라는 게 깔려 있었고, 그걸 배우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이 돌아야 되고, 힘들어져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보고 배우고 하면서 충분히 활용을 한다라면, 어, 좀 고생하지 않고도 파트너들한테도 이렇게 쉽게 이 일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 계신다라면 제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 5가지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중간 직급자이면서 계속해서 내그가 펼쳐지지 못하고 뭔가 정체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면 왜 그럴까? 내가 이 5가지에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뭘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파트너들에게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 책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5명을 소개하고 그 5명이 또 5명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업이더라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뭔지 요즘 챗 GPT 핫하잖아요. 그래서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길게 나와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품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유통망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은 직접 판매 형태긴 한데 대형 유통망이나 매장이 아닌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달을 해서 제품을 체험하고 또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하고 또 후원하고 이러면서 조직을 확장해 가는 건데 또 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는 구축한 그런 네트워크의 전체 성과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상 구조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수익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의 그 매출에 따른 그 보너스, 후원 수당이라든지 우리 독일 PM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보너스 이런 수입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 네트워크의 성과에 따라서 레버리지 소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득은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포인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육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공을 위해서는 제품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트너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칭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수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채지피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네, 채지피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는 나처럼 또는 나보다 더 훨씬 우월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배운 것들을 반드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육을 해주고 이럴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달하고 나누고 그런 업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리더십 비즈니스라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와 나의 역할이 이렇게 반드시 나눠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품의 R&D,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품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으면 저희가 제품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사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게 독일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 승인이라든지 통관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제품 배송, CS,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C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생산 관리, 물류 관리, 그다음에 재고, 그다음에 뭐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나한테 일임한 거는 마케팅과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이 뭔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만의 플랫폼. 근데 여기에 ing가 붙잖아요. ing는, 현재 계속,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브랜드나 내 상품, PM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고객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어필하고 또 이슈를 만들어서 나의 상품의 가치를 알리는 게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계속해서 나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갖춰야 될 게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한 거고 제가 가장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는 마이 스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좋아졌어. 이 정도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안에 비전이 들어갔었어야 되고 정말 이 안에 정말 많은 거를 담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나의 좋아진 사례만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업자들을 만들고 리더를 만들어내는 데는 제가 이렇게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단 초대는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PM은 사랑인데 PM을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만 먹고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먹으면서 너무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야 된대요. 근데 본인만 먹는 거는 그건 사랑이 없는 거라고 그때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단 초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비즈니스 소통은 스폰서를 믿음으로 소통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더드림에서 만들어주신 IMN 가이드북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정말 우리가 실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실전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시스템에 하나하나 참여하고 시스템에서 정말 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결합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토리. 마이스토리는 나의 마이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실 점검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상대편의 니즈 파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이스토리 안에는 내가 왜 PM을 하고 있는지 목표 설정이 확실히 들어있어야 되고요. 또 상대편의 꿈을 깨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베스트 체험이라 해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베스트 간증이 있거든요. 이게 비포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PM에 옮겨와 봤습니다. PM에 옮겨서 비포 PM을 만나기 전에 나의 어떤 직업적인 것도 좋고요. 나의 직업적인 것들 아니면 나의 몸 상태. 우리 그 IMM 가이드북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의 그런 상태들, PM을 만나기 전의 상태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사실 저도 58년을 살았는데 내 이야기를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뭐 20부작, 30부작, 뭐 10부작 이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근데 뭐 1시간짜리도 있고요. 대부분 드라마들이.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쇼츠 영상으로 해서 20분이면 그 드라마를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잘 잘라서 정말 이렇게 흐름을 잘 만들어 놓은 쇼츠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은 드라마는 내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하려하지 않고 그냥 쇼츠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임팩트 있게 나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잘 하셔서 내가 PM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상태였고를 잘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럴 이벤트 수가 없다. PM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또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셀베이션, 내가 PM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기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투데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떻는지, 투마로우, 나의 미래는 PM을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승전결로 잘 요약 정리를 하셔서 나의 그 체험 스토리를 내가 PM을 만나서 경험하는 그 한 달 동안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놓쳤습니다. 이 마이스토리 안에는 정말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 점검도 가능해야 되고, 니즈 파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그 목표, 그다음에 PM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마이 스토리부터 정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단 작성인데요.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A, B, C 그룹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A, B, C 그룹도 몰랐었고 가장 가까운 B 그룹부터 제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아픈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었고 그들 또한 또 이렇게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실 때 일단은 나의 마이 스토리가 장착이 되시면은 명단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집중을 하셔가지고 한 30명 정도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2달 안에 내지는 기간을 정해서 이 안에는 반드시 만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드셔야 되거든요. 주변에 잘 살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은요, 본인이 이 일을 하시면서도 또 다른 뭔가 파이프라인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추가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 추가 소득은 요즘은 누구나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시고 또 갑자기 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 건강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왕이면 거리가 좀 가까운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창기에 몰라서 남원까지 이렇게 후원을 다녔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었고 눈을 보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자로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장거리보다는 근거리부터 이렇게 좀 명단을 체크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험 영업직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은 뭔가를 전하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에 어렵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명단 작성에 우선순위 안에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다 넣었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다 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파트너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먹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다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몇 명은 먹게 될 거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리더 한 명 정도는 이 안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 안에 해야 될 게, 제품을 경험하면서 해야 될 게, IMM 가이드북을 반드시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더드림에서, 어쨌든 더드림 그룹에서 실전에서 굉장히 노하우를 쌓아서 이 책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미팅에 정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는 사업 설명뿐만이 아니라 NTC라든지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경험하는 한 달 이내에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나의 마이스토리를 장착하는 거, 그다음에 명단을 작성해 보는 거, 그다음에 IMM 트레이닝 북을 이렇게 숙지를 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한 달 아니면은 사업자라면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폰서와 비즈니스 소통도 이게 한 달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팅 전후에 반드시 연락을 해서 스폰서를 티업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전개 사항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셔야 되고 스폰서의 머릿속에 내 정말 그 개보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저는 많이 놓쳤습니다. 저희 스폰서도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그냥 너무 바빴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약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단도 작성됐고 마인스토리도 작성됐고 IMM 트레이닝북도 내가 다 안다고 해서 혼자 처음부터 미팅을 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대1 정말 미팅을 스폰서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면서 정말 스폰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머리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내 가슴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실전의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폰서와 자주 이렇게 함께 2대1 미팅을 잡는 것도 성공의 하나의 정말 또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것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저는 처음에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좀 더 좀 획기적인 교육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것들이 복제가 됐었어야 됐었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야 됐었고 이것들 가지고 저희들이 성장을 하고 정말 회사에서는 이거를 1년,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정말 1억까지도 주겠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었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그냥 나는 참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마인드를 정말 새롭게 하고 시스템의 오너 자세로 앉아 있을 것인지 이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냥 참가자는 늘 혼자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시스템의 오너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스템에 참여를 하게 되면요. 한 사람, 두 사람, 나의 파트너들이 함께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사업의 그런, 비즈니스 자체가 확장이 되고, 레버리지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저는 제가 복제를 잘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방식이 너무 강했었고요. 시스템보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복제가 멈춰버렸고, 그거에 대한 지금, 혹독한 그런 시간들을 제가 치루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 밑에 파트너들에게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없을 때, 어제도 박소진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지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쵸? 근데 이 지루함을 잘 견디는 거,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을 때 복제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면은, 저처럼 혼자 하려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싸움이고 정말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끊기고 복제도 끊기게 됩니다.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 디딘 그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되니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하얀 눈길을 걸어갈 때 여기저기 발자국을 내놓으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어떨까요? 어느 길을 잘못 가면 낭떠러지가 올 수도 있고, 정말 또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딛는 이 발자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네, 되게 와닿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느껴보고자 이 글을 실었고요.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추 하나리라는 시인데요. 장석주님 시인데, 대추 하나리 익어가는데 그냥 익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안에 태풍도 몇 개 맞았을 거고요. 저 안에 천둥도 몇 개 맞았을 거고요. 벼락도 맞았을 거고, 번개도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익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대추를 보면 어때요? 모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쵸? 저 안에 저거는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는 모서리 내리는 밤도 몇 밤이 있었을 거고, 때학볕에서 두어 달도 견뎠을 거고요. 저 안에 초송달 몇 달이 들어서 둥글게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정말 대추 한 알도 이렇게 수많은 이런 시련들을 견디고, 이렇게 정말, 대추로 이렇게, 잘 익은 대추 한 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게 사업이 그냥 정말 빅 비즈니스잖아요. 빅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그 빅이란 거에 대한 감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시하고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정말 그냥 흘려보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사소한 것들,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먹어보고 그 경험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도록 명단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또 스폰서들하고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게 전부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회사에서는 뭐 하루에 뭐 3, 4시간, 5시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한테 정말 무한 반복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거액의 정말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음,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만 정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추 한 알처럼 우리도 정말 거인의 등을 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태풍을 맞겠어요. 천둥도 맞을 거고 벼락도 맞을 거고 번개도 맞을 겁니다. 그죠? 때압볕에 견디는 힘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이 PM이라는 정말 이 위대한 정말 이 거인의 등에서 끝까지 잘 견디셔서 잘 익은 대추처럼 우리도 PM에서 잘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